구름이 잔뜩 내려앉아 안개가 된 4월 중순의 어느 날, 이런 날 꼭 가게 되는 교래자연휴양림입니다. 교래자연휴양림은 제주도 7개 곶자왈 지대 중 제주 동쪽인 조천읍에 속해 있는 곶자왈입니다. 곶자왈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지형의 숲입니다. 점성이 높은 아아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어지면서 쌓인 지형에 나무와 덩굴 등이 마구 엉클어져 만들어진 숲을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곶자왈은 곶과 자왈의 합성어인데요. 제주 방언으로 곶은 숲을 의미하고 자왈은 가시와 덩굴이 어수선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1990년대부터 곶자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살짝 비를 머금은 숲의 향기는 자꾸 숨을 크게 쉬고 싶게 만듭니다. 시작부터 운이 좋습니다. 금세운 안초입니다. 울릉도와 남쪽 지방 그리고 제주도에 조금의 자생지만 남아있는 귀한 아이입니다. 꽃이 아름다워 원예종으로는 흔하게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연 속에 피는 금세운 안초는 4월 요맘때에만 볼 수 있거든요. 날씨가 안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이곳을 좋아하는 저한테 다행인 건 여기에 사람이 참 없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면 그냥 고사리 좀 많고 덩굴 식물 많은 거 빼면 우리 집 뒷산하고 비슷한데 그냥 좀 더 푸르른 정도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좀 더 의미 있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숲 해설 시간에 맞춰서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여기에 오시면 이 숲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제가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곶자왈의 뜻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굳은 용암 위에 나무들이 자라서 숲이 된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때마침 보이네요. 이 구멍은 숨골이라고 합니다. 이 숨골은 용암이 굳으면서 갈라진 틈을 따라 지하 400m 가량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틈을 따라 지하에 있는 16도의 일정한 온도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지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16도 이상의 온도인 봄과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고 16도 이하인 가을과 겨울에는 히터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정한 온도로 공급되는 공기는 이 숲의 사계절 온도차를 최소로 유지시켜 줍니다. 한여름 30도 온도에서 곶자왈의 온도는 평균 5, 6도 가량 낮은 24에서 25도 사이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겨울에는 5, 6도 가량의 높은 온도를 유지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또 하나의 특별함은 용암이 굳으면서 만들어진 푹 꺼진 함몰지와 솟아오른 투물러스 지형의 온도에 있습니다. 숨골을 통해 공급되는 일정한 16도 온도의 공기는 함몰지에선 여름은 덜 덥고 겨울은 따뜻하게 유지해 주어서 따뜻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북방 한계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고 반대로 솟아오른 투물러스 지형에는 비교적 온도차가 커서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남방 한계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곶자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방 한계 식물과 남방 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숲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숲을 걸어보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더덕 향이 진하게 나네요. 아, 진짜 더덕은 아니고요. 이 향의 정체는 요 녀석입니다. 이 나무는 제주에서 시체낭이라고 불립니다. 예전에 시신이 썩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향이 강한 이 나무를 덮었다고 해서
시체와 나무의 제주 방언인 낭을 합쳐서 시체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표준어로는 상산이라고 불립니다. 이 상산은 곶자왈에 아주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 상산에서 강하게 나는 더덕향은 감사하게도 모기들이 아주 싫어해서 실제로 한여름에도 곶자왈은 모기가 거의 없어 산책하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향긋한 더덕향처럼 느껴져 더덕을 좋아하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기에 또 커다란 숨골이 하나 있네요. 안내 표지판에는 노루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숨골은 노루들이 숨어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곶자왈을 다니다 보면 노루와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곶자왈을 걷다 보면 와, 여기 마치 무슨 공룡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양치식물이 많다는 건데요. 양치식물은 식물 중에서도 고대부터 있었던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룡 시대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그려지는 식물이 이 양치식물들이죠. 양치식물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고사리가 바로 양치식물문입니다. 문. 기억나시죠? 개문, 강목, 과속, 종. 그 생물 시간에 배우던 그거. 이 고대 식물처럼 생긴 건 나도히초미라는 양치식물이고요. 나도히초미는 고사리과는 아니지만 고사리목에 속하는 고사리 사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 새소리. 섬 휘파람새입니다. 너무 예뻐. 섬 휘파람새. 이건 좀 현오색입니다. 그냥 현오색인가? 아니면 탐라 현오색일지도 사실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데 여러가지 정황상 좀 현오색으로 보이네요. 시베리아에서도 잘 자라는 남방 한계식물로 제주도에서는 주로 이 곶자왈에서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요 작은 녹색 잎들은 마치 콩을 쪼개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콩짜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덩쿨 식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사리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고사리목의 식물이기도 하고요. 주로 습도가 높은 돌이나 나무에 서식합니다. 분재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요. 습도 조절이 굉장히 까다로운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까다로운 콩짜개가 곶자왈에는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곶자왈에 있는 숨골 덕분입니다. 숨골이 지하 400m까지 이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하 400m 지점에는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모여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 중 많은 양이 이 곶자왈의 숨골을 통해 지하로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 모여있는 지하수의 수분이 일정한 온도의 공기와 함께 곶자왈로 공급이 되면서 자동으로 습도까지 조절해줘서 곶자왈에는 늘 풍부한 수분이 공급되게 됩니다. 곶자왈의 땅은 용암이 굳은 지 오래된 땅이 아니어서 흙의 양이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이렇게 푸르를 수 있는 이유 역시 이 숨골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돌 위에 이끼들과 조금 전에 본 콩짜개 등이 많이 살 수 있고 이 이끼가 돌을 깎아 흙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풀과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닥의 돌들과 나무의 가지까지도 이끼와 덩굴 식물 덕분에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곶자왈입니다. 이건
곶자왈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일색 고사리입니다. 일색 고사리 맞겠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십자고사리.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잎사귀가 마치 박쥐가 날아가는 모양같이 생겼다고 해서 박쥐나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참식나무에 새 잎이 나고 있네요. 어디가 새 잎이냐고요? 마치 낙엽처럼 생긴 요 누런 부분이 새 잎입니다. 새 잎에는 황색 털이 잔뜩 나 있어서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털이 다 떨어지면 싱싱한 녹색의 잎이 드러나게 됩니다. 곶자왈의 또 다른 주인은 이런 덩굴식물입니다. 만약에 정원이나 공원에서 자란다면 제거 대상 1호인 칡덩굴도 이 교래 자연휴양림에서는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나무는 칡에게 완전히 잡아먹혔네요. 몇 년째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칡이나 다래 등 덩굴식물에 뒤덮여 죽어가는 나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주나무가 쓰러져 죽으면 덩굴식물도 함께 쓰러져 최후를 맞게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무에까지 손길을 뻗치는 데 성공했다면 살아남기도 하죠. 이 다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다래도 칡덩굴이 가만두질 않네요. 이 곶자왈에는 900종이 넘는 나무와 덩굴 그리고 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치열한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보는 재미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여기가 이 코스 최대의 오르막입니다. 끝났네요. 그냥 오르막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참식나무 이야기 들으신 후 보니 눈에 들어오죠? 그나마 조금 올라왔다고 이 지역은 추원 지역에 주로 사는 한대식물인 남방 한계식물이 주로인 걸 볼 수 있네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들이 한대식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데요. 여기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낙엽수들입니다. 물론 참식나무 같은 북방 한계식물들도 간혹 보이긴 하지만요. 북방 한계식물과 남방 한계식물이 막 무자르듯 완벽하게 따로 사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나뭇잎들은 싹을 틔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연두색의 싱그러운 잎들이 많이 있네요. 애기애기합니다. 여기서부터 길을 한번 잘 봐주세요.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은 봄인데 가을처럼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낙엽의 정체는 곶자왈에 많은 겨울에도 푸르른 상록수들의 낙엽입니다. 보통 낙엽수들은 봄에 잎을 틔우고 가을에 모든 잎을 떨구지만 상록수는 한번 틔운 잎을 3년 정도 활용한 뒤에 떨구게 됩니다. 이 잎을 떨구는 시기가 보통은 봄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잎 중 3년 동안 사용한 잎을 떨구게 됩니다. 덕분에 곶자왈에서는 봄에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갈퀴덩굴입니다. 막 무성하게 자라기 전인 지금이 가장 예쁜 때인 것 같아요. 물을 잔뜩 머금은 이끼들과 아주 잘 어울리네요. 여기 고사리가 어떻게 피는지 한번 보세요. 요렇게 애기가 주먹을 쥔 것처럼 돌돌 말려 있다가 말린 부분이 풀리면서 안쪽에 감춰져 있던 새 잎이 하나씩 펴지게 됩니다. 계기장이네요.
원래는 9월에 꽃이 피는데 꽃이 필락말락 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는 사계절이 다 있는 곶자왈이니까요. 마삭줄입니다. 귀여운 덩굴 식물이죠. 봄이지만 빨간색 예쁜 잎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두루미꽃. 시 아니라 풀솜대였네요. 아쉽다. 이 풀솜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피는 꽃이고 두루미꽃은 우리나라의 향토식물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꽃은 죄가 없고 풀솜대나 두루미꽃이나 예쁘긴 마찬가지니까요. 애기 나도이초미네요. 돌돌 말린 게 펴지면 커다란 나도이초미가 될 겁니다. 잎이 3개가 커다랗게 있는 큰 천남성입니다. 가을에 열리는 이 천남성의 열매는 조선시대 사약의 원료로 쓰였습니다. 이건 그냥 천남성. 잎의 모양이 다르죠? 때마침 그냥 천남성도 바로 옆에 있었네요. 새우난초가 가까이에 있네요. 오늘 이 새우난초하고 금새우난초는 많이 봤는데 한라새우난초는 못 봤네요. 한라새우난초는 이 새우난초하고 금새우난초가 자연에서 교잡된 형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라새우난초를 못 봐서 좀 아쉽네요.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 곶자왈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50년 정도라고 합니다. 50년이라는 시간 생각보다 짧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운막터입니다. 이 곶자왈은 용암지대 위에 바로 만들어진 숲이라 다행인지 불행인지 농지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옛날 이 숲에서 사람들이 그나마 얻을 수 있었던 건 목재들과 숯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잡목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운막터는 그때 숯을 굽던 사람들이 이용하던 운막이었다고 하네요. 이 운막에 사람들이 살면서 나무를 잘라 숯을 구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나무를 다 잘라내서 쓸모없어지면 이 땅을 떠나고 몇십 년 후 다시 돌아와 나무를 잘라내기를 반복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아름드리 나무를 찾기는 어렵고 이렇게 어린 나무들이 많은 숲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어진 나무들은 자신들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그루터기에서 맹하움이라는 이름의 여러 개의 가지를 뻗으며 자라나는데요. 이렇게 여러 맹하움으로 자란 나무들이 많은 숲을 맹하림이라고 합니다. 제주 전체 면적의 약 5% 정도가 곶자왈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5%의 곶자왈을 통해 제주도 지하수의 상당량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숲을 통해 많은 산소가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곶자왈은 제주도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제주도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고작 30년 전부터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곶자왈의 중요성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엄청난 면적의 곶자왈을 밀어내고 골프장과 리조트로 개발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성이 알려진 이후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변한 건 없습니다. 개발 논리에 밀려 계속 지어진 골프장은 이미 전체 곶자왈의 10% 가까이를 파괴했고 관광시설, 도시개발, 채석장 등으로 전체 곶자왈 면적 대비 30%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제주 지하수 고갈 원인에 곶자왈 파괴도 큰 몫을 하고 있겠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곶자왈을 파헤칠 개발 이슈들이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풍경 보면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네요. 자연이 최고의 자랑거리인 제주도의 자연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말 부슬부슬 내리는 비와 멋진 안개가 내린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곶자왈 교래자연 휴양림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걸어보고 가세요.